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옛것과 현재를 조화시키며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는 국가는 아마도 한국일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서당과 서예,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인타운에서도 한국식 서당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목 아래의 신경이 모두 끊어진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사실상 얼굴만 움직일 수 있고 다른 부위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삶을 포기하려던 그녀가 우연히 만난 한국인 남자친구의 조언으로 한국의 서당을 찾게 되면서 현실을 믿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목 아래의 신경이 모두 끊어진 독일 여성이 한국의 서당에서 경험한 일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의 한인타운에서 한국식 서당을 최초로 도입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인 여성 훈장 요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의 손과 발이 대신 되어주며 저라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감사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한국인 남편과도 인생 최초의 결혼식을 올려 행복한 신혼부부 생활을 독일에서 보내고 있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독일의 한인타운은 아마도 매우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이라는 나라에 있는 한국과 관련된 한인타운은 그 규모가 상당히 작았던 것과 더불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한국의 매력을 제대로 뽐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현지 독일인들이 제대로 느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의 독일 한인타운은 제가 운영하는 한국식 서당이 생기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당 체험시설은 최근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한 번씩은 경험해 봤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제가 사는 독일 도시 전체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있기에 저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서예의 매력과 한국적인 매력을 알리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제가 처음 한국의 서당 문화와 서예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은 아주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장애에 대한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젊고도 아름다운 20대 시절 단 한순간의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저의 얼굴 아래로는 단 하나의 신체 부위도 움직여지지 않는 장애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토바이를 너무나 좋아했기에 저는 20대가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오토바이를 사게 되었고 학업이 끝나고 쉬는 날인 주말이 되면 저의 마을을 벗어나 상당히 먼 거리에도 오토바이 스피드를 즐기며 여유를 즐겨왔으나 그때의 여유가 이렇게나 큰 사고로 번져나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더군다나 저의 꿈은 모터사이클 선수라는 꿈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정상적이었던 그때의 저에게 오토바이는 삶이자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던 그날은 지금은 저의 남편이 되어버린 제 한국인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된 날이기 때문에 저의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던 날인데요. 그날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정식적인 모터사이클 선수로서의 기회를 잡기 위해 독일에 있는 여러 모터사이클 회사들에 저의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던 시기였지만 그 어떠한 회사에서도 저를 선수로서 채용하겠다는 연락은 전혀 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은 아주 늦은 시간 저와 실제 면접을 진행하고 싶다는 한 회사의 연락이 있었고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 회사의 요청대로 제 오토바이와 함께 그곳 모터사이클 회사로 바쁘게 이동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기에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가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처음 회사의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는 생각에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 저의 실수였죠. 비는 거의 그쳐가던 상황이었지만 도로는 매우 미끄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모터사이클 면접회사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저는 안전히 도착했다는 생각과 면접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긴장을 풀게 되었고 그 순간 곧바로 제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바닥에 미끄러지며 저는 도로에 있던 전봇대에 몸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미끄러졌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고 그저 너무나 추웠던 생각밖에 남아있지 않네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저의 온몸에는 근육과 뼈를 고정하기 위한
수많은 장치가 고정되어 있었. 온몸이 심각한 근육통에 말 그대로 정말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인지 기적인 것인지 저는 가까스로 생존할 수는 있었지만 저의 목 밑으로는 그 어떠한 신체 부위도 움직여지지 않는 정말이지 혼수 상태와 다름없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제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위라고는 얼굴에 있는 입과 눈 몇몇 얼굴 근육뿐이었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말을 하는 것과 듣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고 뇌 쪽에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눈으로 목 밑으로는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자신의 신체를 보며 감각을 느낄 때마다 억울한 마음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은 매일매일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죠. 그렇게 저는 그 병원에서 무려 2년이 넘는 시간을 병상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오토바이를 타는 것에 반대하시던 부모님께서는 역시나 저희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병원에 오셔서 저희 상태를 확인하셨고 제가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말리지 못한 것이 인생의 실수라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부모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셨죠. 처음 1년 동안은 부모님께서 저의 손과 발이 대신 되어주며 많이 도와주었지만 결국 누군가는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기에 1년이 지난 이후 부모님은 거의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지금의 남편인 한국인 남자 간호사인 파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처음 그가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을 때에는 걸어 다닐 수조차 없는 나의 모습이 어디가 좋아서 저러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에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을 알고 난 뒤에는 그에게 저의 몸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진실한 사랑을 점점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남자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남편은 항상 저에게 얼굴의 부위, 특히 입으로 못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면서 종종 자신의 근무가 끝나면 저와 함께 입술 근육을 이용한 다양한 재활 훈련을 하면서 병원에 누워만 있는 제게 언제나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옆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바로 한국의 서예 문화와 붓글씨 쓰기에 깊게 빠져버리고 말았죠. 처음 서예 문화를 가르쳐준 것은 바로 저를 항상 도와주던 한국인 간호사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는 종종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을 너무나 답답하게 여겨 저조차도 제어가 안 될 정도로 화가 나는 상황이 많았는데 어느 날 저의 그러한 모습을 보던 남자친구는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이것을 입으로 물고 갈아보라면서 저에게 검은 색깔돌 2개를 주더군요. 처음에는 그게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임무를 완수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면서 저의 승부욕을 자극했고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온종일 검은 색깔 돌을 또 다른 검은색 돌에 비벼 가루를 내는 매우 신기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작업이었고 입으로만 그 검은색 돌을 물고 가는 것은 정말 힘든 단순한 숙제였지만 무언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더군요. 그러한 모습을 보던 남자친구는 그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붓글씨 쓰기의 첫 번째 단계인 먹이라는 물건을 잘게 갈아내는 단계였다면서 저에게 한국의 서예 문화와 먹을 이용한 붓글씨 쓰기를 알려주었습니다. 입 밖에 움직일 수 없는 저에게 한국의 붓글씨 쓰기와 서예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거나 제가 더 뛰어날 가능성이 있는 저에게는 그저 너무나 자유로운 문화생활이자 삶이 되었고 그렇게 저는 그 병원에서 1년 동안 얼굴에 있는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하며 가끔은 먹의 가루를 마시기도 하며 한국의 서예 문화와 글씨 쓰기에 깊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신기한 사실은 그러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분노감 같은 것과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살면서 명상은 몇 번 해보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의 서예는 그러한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말 저라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온전하고도 고귀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의 한국인 남자친구도 자신이 근무를 할 때에는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서당이라는 장소와 서예 그리고 붓글씨를 잘 쓰는 방법의 동영상들을 틀어놓고 간 뒤 제가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해주었고 저는 제 생활의 모든 시간을 한국의 서예에 쏟아붓는 또 다른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다른 모든 활동은 얼굴의 밑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저라는 사람에게는 제약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오직 붓 하나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서해는 입 근육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저라는 사람에게도 이 붓글씨 종이 위에 드넓은 자유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점점 더 한국인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으로 서예를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저는 실제 한국의 서당이라는 곳에 가서 서예를 배워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실제 한국을 경험하게 된다면 서예의 한국적인 표현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저를 항상 돌봐주던 그 병원의 한국인 간호사 남자친구에게도 털어놓게 되었죠. 그런데 저의 고민을 가만히 들어주던 그는 그렇다면 이번 여름 휴가를 이용해 자신과 함께 한국의 서예를 직접 체험해 보러 가는 것은 어떻겠냐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병원을 퇴원해야 되고 자신과 함께 결혼을 하자는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그리고 저 또한 아무런 고민 없이 그의 결혼 제안을 승낙하게 되었고, 저와 한국인 남자친구인 파크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주 특별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거주지에 대한 것은 정확히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일단은 한국의 서예 문화도 체험하고 한국에 계시는 파크의 부모님도 함께 만나자는 계획에 이르렀죠. 파크는 혹시나 제가 저의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자신의 부모님 앞에서 당황할까 봐 아주 오래전부터 저라는 사람과 자신의 마음을 부모님에게도 말해놓았다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부모님을 만나도 저를 굉장히 아껴주실 것이라는 말을 해주면서 저희 마음을 너무나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렇게 저와 파크는 약 3개월 뒤 한국에 있는 한 작은 도시의 서당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저의 눈으로 바라본 서당은 정말이지 한국의 모든 매력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볼 수 있었고, 서당 근처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자연환경은 완전히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그곳에는 서당의 주인인 훈장님이라는 분도 계셨는데, 훈장님께서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봐주는 것은 없다면서 서당의 예절과 붓글씨 쓰기에 단 하나의 실수라도 있다면 엄하게 혼낼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는데, 저는 그것이 저라는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봐준 것 같아서 오히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저는 약 1년 동안 갈고 닦은 저의 붓글씨 쓰기 실력을 처음 선보일 수 있었죠. 그곳의 훈장님께서는 다소 다른 사람보다 느린 저의 입으로 먹을 가는 과정과 종이를 준비하고 글씨를 쓰는 너무나 느린 과정을 아무런 말 없이 모두 기다려주셨고, 제가 완성한 붓글씨를 보고는 입의 근육만을 활용해 쓴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갈한 느낌이 느껴지지만 서예에는 완성이 없다는 조언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아주 꼼꼼한 부분을 피드백해 주시며 저에게 한국식 예절 문화와 서예 문화의 진짜 매력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파크와 함께 지낸 한국의 서당은 왠지 얼굴 밖에 움직일 수 없는 저라는 사람에게 너무나 자유로운 공간처럼 느껴졌고, 서예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배우면서 제 마음가짐과 삶에 대한 욕구와 욕심이 생겨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죠. 특히 너무나 좋았던 점은 목 아래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저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않는 그곳 훈장님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휠체어와 책상을 이용해 서예를 연습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시던 훈장님께서는 차라리 바닥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입술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서예에 진심으로 임하는 것이 더 좋은 마음의 결과물이 한지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면서 저의 몸을 과감하게 바닥으로 눕혀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정말 편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죠. 더군다나 제가 실수를 하거나 입에서 먹을 놓치면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저를 따끔하게 혼내시는 것도 정말 저라는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는 것 같아서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서당에서의 경험이 끝났을 때 그곳의 훈장님께서는 바닥에 누워 글을 쓰고 있는 저라는 사람을 글씨가 아닌 아주 단순한 수채화의 그림처럼 표현한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것을 받는 순간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던 경험 또한 저의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웠던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죠. 그렇게 서당에서의 일주일이 끝났을 때 저는 문득 제가 태어난 나라인 독일에서도 이러한 서당과 서예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독일의 한인타운에
서해와 관련된 시설을 제가 직접 만들어 한국에 대해 홍보를 하면 저라는 사람 자체의 홍보 효과로 한국의 서해에 대한 매력을 잘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저의 생각을 들은 파크도 너무나 좋은 생각이라면서 저희 계획을 현실적으로 잡아주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와 한국인 남편은 독일의 한인타운 제1구석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얼굴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근육도 움직여지지 않는 저를 대신해 파크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조금 더 전통적인 한국의 서해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저뿐만 아니라 파크 또한 서해를 배워나가며 우리 부부는 독일의 한인타운에서 전통적인 한국의 서해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저희는 독일의 한인타운에서도 아주 특이한 관광 장소로 유명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곳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의 전통 서해 문화와 붓으로 글씨를 쓰는 체험은 그들에게 색다른 매력을 주었고, 이제는 저를 포함한 수많은 독일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곳을 찾아와 글씨를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명상을 하는 시스템까지 생기게 되며 저희 부부는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지금의 이 글을 보고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저처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라도 한국의 서해 매력에 한 번쯤은 빠져보기를 권해드리며, 저는 오늘도 이곳 독일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그리고 저의 새로운 삶을 찾아준 한국의 서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매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